네. 본의원동 우리 이재명 시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을 철저히 준비를 했는데 시장이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맥이 빠집니다. 존경하는 이덕수 의원님께서 느끼신 감정 공감하고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시장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또 책임도 없으므로 본의원은 일문일답을 생략하고 일괄 질문하고 보충 질문 때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만 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시의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박광순 시의원입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성찰과 단련의 시간을 마치고 돌아왔다던 6월 27일 페이스북에 책상 위에 올려진 응원글이라며 자랑스럽게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시장께서 직접 올리셨습니다. 저기 보면은 성남시 시장님 거를 들고 이재명 시장께서 만면의 웃음을 지으면서 직접 올린 사진입니다. 이재명 시장, 무슨 성찰과 단련의 시간을 가지셨는지 궁금합니다. 성남시가 시장님 거 맞습니까? 인정한다는 것이겠죠. 지금이 군주시대입니까? 웃음이 나오셨는지요? 국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나온다는 왕권 신수설을 절대적으로 신봉했던 루이 14세라도 된 듯한 기분이셨습니까? 사진 계속 띄워놓으세요. 중세 봉건주의 시대의 통치자다운 평소 철학과 신념이 마음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가 포장이 뜯겨져 내면 세계가 드러난 것입니까? 아니면 유장전술이 서툴러 들통난 것입니까?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이는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시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약속해놓고 100만 시민이 낸 세금을 담보로 시민 위에 군림하면서 통치하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간에 떠드는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이 아니라 시장이 주인인 성남, 측근이 행복한 성남이라는 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평소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예산은 시장 말 한마디로 사업을 중단 또는 보류시키고 의회에서 부결된 예산인 서울 사무소 설치 예산 등은 엿장수 마음대로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독재와 전횡을 일삼고 있습니다. 의회는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의결기관입니다. 지방의회 의결의 효력은 주민, 단체장, 공무원 모두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단체 의사를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 내용은 기속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시장은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집행하는 기관의 수장일 뿐입니다.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중단, 보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물은 후에 해야 합니다. 긴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 또한 의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정신이라 할 것입니다. 시장이야말로 말로만 지방자치 주장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 개편을 핑계로 야탑 청소년 수련관 등 수십 개 사업에 대하여 시장 지시로 중단 보류하였는데 원칙과 기준이 무엇이었는지요? 야탑 주민에게 무슨 설명이라도 개최하였는지요? 야탑밸리 사업도 6년째 중단하시고 야탑 주민을 이렇게 무시하고 우롱하여도 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현수막 지정 개시대와 지정 벽보판 외에 부착되어 있는 것 모두 불법입니다. 모두가 강제 철거 대상이며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이는 우리 시에서 단속한 그동안의 실적을 보게 되면 이는 모두 민간인이 게시한 불법 현수막들입니다. 요즘처럼 극심한 불경기에 업체를 홍보하고 특히 아파트 분양 홍보 등 생계형 현수막은 즉각 단속하고 공공기관이나 성남시 보조금을 받는 기관 단체 명의의 불법 현수막은 단속은커녕 오히려 묵인 조장하고 있으니 한심하기만 합니다. 불법 현수막 제거업체에 대하여 제거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는지요? 아니면 그분들이 알아서 눈치껏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요?
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은 법치 행정이 우선인지 시장의 명령이 우선인 영치 행정인지 아니면 시장의 눈치를 알아서 하는 눈치 행정이 우선인지요. 현재 성남시에 게시되어 있는 대부분의 현수막 용어를 보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선도와 보호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문구가 상당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범죄 집단에서 주로 사용되어지는 강도, 강취, 강탈, 왜 뺏어가나, 현 정부에 전하거라 등등 저속한 용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방재정 개편에 앞장서 주신 시장님 감사합니다 라는 개인 찬양에 불과한 용어까지 보고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는 하나님, 시장님, 아멘까지 등장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수령님 감사합니다라는 간판과 현수막이 길거리에 도배질된 북한이 오버랩되면서 특정인을 신격화하는 성남시가 되어가는 듯하여 씁쓸한 웃음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은 구청장입니까? 아니면 동네 엿장수입니까? 현수막 제작업체와 결탁이라도 하여 몇몇 업체 먹여 살릴 일이라도 있는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구청장은 일정한 지역의 종합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민과 직원으로부터 대접받고 그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지역행정을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구청장의 연봉과 차량, 업무 추진비, 각종 복지 혜택 등을 모두 합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제대로 일하고 책임지라고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설 앵무새 죽이기의 저자 하퍼리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르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인간의 양심뿐이라고 했습니다. 직업공무원은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비추어 거리낌 없이 일해야 합니다. 성남시 금년 예산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100억 원이 넘습니다. 단순 인건비 외에 부서 운영비, 물건비, 사기진작비, 수용비 등을 모두 합치면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라고 직제를 만들고 인원과 장비를 배치했는데 업무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감독을 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부서라면 마땅히 해당 부서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고물 단속 관련 부서를 없애고 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면 상당액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필요 없는 조직은 폐지하고 공동주택과를 신설하듯이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은 만인하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재단하는 잣대는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고무줄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금을 제대로 내면서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 바보 취급받는 성남시입니다. 공공기관과 보조금을 받는 기관 단체가 불법 행위를 선도하고 조장하고 이를 묵인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명분으로 법과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하는지 어느 도단입니다. 불법 건축물, 불법 주차 등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명분으로 행정처분과 행정지도를 하시겠습니까? 공공기관, 시 산하단체 보조금을 받는 기관 단체 명의로 게시된 현수막 제작 게시 비용은 우리 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단체장이 사비로 제작하여 자의적으로 게시하는 것이라 생각하는지요? 혹시 산하단체와 시 보조금을 받는 각 기관 단체에 현수막을 게시토록 지시, 권장 또는 조장하였는지요? 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다 확인했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성남시 보조금을 받는 각 기관 단체에서 지방재정 개편 관련 현수막을 게시한 기관 단체명, 대표자, 회원수, 보조금 지원 금액, 현수막 제작 게시 장소와 그 개수, 그 비용의 원천, 즉 개인이 지급한 비용인지 아니면 기관 단체의 운영비 등으로 지급한 것인지를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에는 대략 수천 아니 수만 개의 불법 현수막과 불법 전단이 온 시내 도처에 눈길 가는 곳마다 개첨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수수료, 과태료를 제대로 부과했다면 세입이 수십억이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대부분의 현수막이 게시된 지가 3개월 반이 되어갑니다. 찢기고 변색되고 헐거워져서 도시의 흉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남을 방문하는 의지인이 저에게 왜 이렇게 성남은 현수막이 많느냐고 묻습니다. 얼마 전 우리 시의회 의장단이 각 기관 방문 인사 시 경찰서장들이 왜 이렇게 성남시는 불법 현수막이 많은지 해도 너무한다고 합니다. 경찰이 직접 단속하고 싶어도 기관 단체에서 게시한 것이니 단속보다는 자율적으로 정비하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합니다. 타 기관장이 이 정도로 지적하는 것이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본 의원이 지방재정 개편에 해당하는 수원, 과천 등 6개 지자체를 방문해도 성남처럼 온 시가지를 도배질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굳이 이렇게 도시 미관을 해치는 현수막으로 도배질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시는 막대한 예산으로 비전 성남이라는 시정 홍보지 약 15만 부를 발행하여 무료로 각 세대에 배달하는지 공동주택 입구 또는 주민센터를 비롯한 각 공공기관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기관 단체 회의체 및 지역 언론 그리고 SNS 등을 통하여 얼마든지 시민에게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개편을 반대한다는 서명 또한 성남 시민 약 94만 명. 아까 전 그 5분질에서도 의원들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94만 명이면은 그야말로 갓난애기인 영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서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전 시민에게 서명받아 중앙정부에 전달하였다면 이제는 불법 현수막을 스스로 정리해야 하지 않나요? 94만 명의 서명을 받는 과정상의 반강제성과 문제점 등은 다음 기회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불법 현수막으로 온 시내를 도배질하지 않으면 잠이 안 오십니까? 내 돈 아니니까 상관없다는 얘기입니까?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맡겨진 업무를 제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집행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의회에서 수차례 불법 현수막 단속을 독려했음에도 의식적으로 고의적으로 방임 내지 방임 또는 포기하였다면 직무유기죄로 고발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또다시 모라토리엄대로 돌아가란 말입니까? 라는 현수막과 전단도 그렇습니다. 2010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당시 이재명 시장은 시민에게 묻고 선언했습니까? 성남시 청년 배당 시행하면서 청년들에게 묻고 했습니까? 아니면 청년 배당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까? 전부 다 시장 마음대로 했습니다. 2010년 당시에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 논리라면 시민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이 지금이야말로 모라토리엄을 스스로 선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채무는 1700%나 늘었고 수천억 원의 각종 법정기금을 적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사업이 너무너무도 많기 때문에 미래에 우리 성남시가 부담해야 할 채무가 그만큼 부채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맞습니다. 이재명 시장 꼭 선언하십시오. 환영합니다. 이재명 시장 부디 6년 전 초심으로 돌아가시어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들어주시고 임기가 끝나고 나서 차기 정치 행보를 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 또한 시민에게 묻지도 않고 이미 대권 도전을 선언하셨으니까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일찍이 공자께서는 군군신신 부부자자라 했습니다.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애비는 애비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명사상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한 분 참석하셨네요. 안타깝습니다.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혈세가 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집행부를 견제, 통제, 감시하라는 숭고한 임무를 위탁받은 것입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편법이 판치고 있는데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민의 대표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권한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에게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시의원의 유상을 우리 스스로 정립합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권력 분립의 원칙 아래 기관 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과 의회는 그 성립과 기능에 있어서
상호 독립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는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의원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데 비하여 단체장은 구체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자치단체장과 의회는 자치단체의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상호 보완적이고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자치단체장과 의회는 상호 통제, 견제 관계를 유지합니다. 즉, 단체장은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나 법령의 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예산상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회 재의를 요구하거나 선결 처분권을 행사하는 등 견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야탑 청소년 수련관 등 지방재청 개편을 핑계로 수십 개의 사업에 대하여 일방적인 사업 중단 등은 그 어디에도 해당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남이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됩니다? 아닙니다. 성남이 한다고 무엇이든지 표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과 원칙에 맞게 공정하게 했을 때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이 온 시내를 도배질하고 있는 것도 성남이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불법이 판치는 나라가 됩니다. 성남시도 법치주의가 적용받는 대한민국의 기초자치단체의 하나이지 별도의 왕국이 아닙니다. 내 주장만이 항상 옳고 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외의 다른 모든 주장은 부정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는 일부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 특유의 DNA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소수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줄 아는 아량과 책임정신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위공직자는 대접받고 권력 행사만 하지 말고 본인은 물론 부하 직원이라도 위법부당한 공무수행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 권리를 무시하여 피해를 입혔다거나 부정행위로 성남 시민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때에는 본인과 무관하다고 꼬리 자르지 말고 진정으로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남 시민은 오히려 용서하고 무한한 격려와 사랑을 줄 것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시민 모두의 소원인 더 나은 성남 만들기와 시민 통합 그리고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게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타는 일문일답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부시장 상대로 질문해도 되죠? 예, 업무의 성격상 왜냐하면은 이제 구청장이라든가 이 해당되는 국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부시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짝에서는 구청장을 대신해서 수정구청장 나오세요. 네, 본 의원이 지금 현재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 요약서를 보니까 그동안에 지금 현재 그 불법 현수막이 게시된 건수 또는 단속 정비한 건수 이런 것을 지금 받아봤는데 이게 자료가 전부 다 틀리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밥 먹고 가서 한번 전부 다 한번 쉬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구청장이 같이 가서 한번 좀 딱 세알해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불법 현수막으로 단속을 앞으로 이제 안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일괄적으로 3개 구청이 지금 현재 시민이 필요한 정보임을 목적으로 또는 공공목적용 현수막이다. 또는 그 다음에 시민들의 입장을 표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단속을 완화하겠다. 또 내지는 정치적인 사안임을 감안해서 단속을 완화하겠다. 특히 또 행정기획국장도 총괄하는 입장인데 정치 행위임을 감안해서 단속에서 제외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제가 예결위에서 이런 것이 불법 현수막을 이제는 좀 정비를 좀 해야 되겠다. 3개월 반이 되어 가지고 정말로 이 도시미관에 흉물로 남아 있는데 정비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더니 우리 존경하는 모 시의원께서 제 질문에 바로 반박을 하면서 불법 현수막을 더 게시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 시의원이 주장한 근거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광고물등관리법 제2조 2, 그 시의원이 2조의 2라고 하지 않고 1조 2항이라고 이렇게 읽읍니다.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가지고 더 현수막을 게시해야 한다고 해서 제가 그동안에 그 질의를 했을 때에는 저 나름대로 법령을 수십 번 읽어보고 또 전문가에도 물어도 보고 또 제 판단으로도 이것이 전부 다 법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질의를 했던 건데 그 의원의 반박을 받고 저 혼자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의회 자문 교수나 변호사인 최민수 박사하고 주영진 박사한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읽어드린 동법 제2조의 이 적용사의 주의는 단순한 선언적인 규정인지 아니면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이 모두 적용 지배되는 규정인지요. 두 번째, 성남시에서는 최근 지방재정 개편 반대, 청년 수당 수령, 3대 무상복지, 시민수찰대 관련 현수막과 전단이 동법 시행령 제24조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장소 또는 물건에 게시 개첨되어 있는 바 이러한 사항도 법 제2조의 2에 해당되어 불법 현수막 등의 단속 대상과 신고나 허가 사항에서 배제되는 것인지요. 묻고 그 다음에 직무유기죄에 관련해서도 물었습니다. 직무유기죄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이 고의가 없어 단지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는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의회에서 의원들로부터 특정한 사항에 대해 수차례 질타를 받고 동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라는 당부가 있었음에도 고의적으로 직무를 방기 또는 해태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로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지요?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이 두 분의 지금 현재 검토 의견은 동법 제2조의 2는 선언적인 규정으로 즉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해석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의미로 판단된다라는 것이 이 두 분의 의견이고 그 다음에 사안의 현수막과 전단은 동법에 모두 적용이 되는 바 불법 현수막 단속 대상이 되어 이에 따른 제재가 가능하다고 보여진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직무유기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의 직무가 법령에 근거가 있고 시의원의 요구가 법에 적법한 근거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는 것이면 직무유기죄의 성립 가능함. 요게 지금 현재 전문가 의견의 질의 회신을 제가 받은 겁니다. 자, 지금 우리 부시장. 지금 이렇게 구청마다 판단이 다 다르고 한데 지금 이제 이것까지 제가 다 읽어드렸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부시장께서는 여기에 따른 확실한 지침을 작성해서 각 구청에 시달을 해서 만약에 불법 현수막이라고 간주한다면은 단속 지시를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구청하고 관계부서 회의를 해가지고 앞으로의 지금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처리 방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혹시 법을 전공하셨습니까? 행정을 전공하셨습니까? 행정을 전공하셨죠. 저는 법을 전공을 했는데 부시장께서도 이 광고물 등 관리법을 한번 읽어보세요. 쭉 한번 읽어보시고 시행령까지 전부 다 읽어보시고 법하고 시행령하고 대사를 하면서 다 읽어보세요. 이 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의 2가 어떤 취지인 것인지 이 광고물 등 관리법 전체를 갖다 적용하는 그런 규정인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선언적 규정인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해당 부서장을 전부 다 취합을 하고 그 다음에 잘 모르겠으면은 상급기관의 질의회의를 통해서라도 만약에 지금 현재 이러한 것이 이 불법 현수막 게시 금지 장소 물건에 해당되어 가지고 단속 대상이 되어지고 또 허가나 신고 대상이 되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업무를 통일해서 지시하시고 그 업무를 철저히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요? 네, 일단 회의를 해서요. 회의를 해가지고 이건 뭐 어느 구청은 서로 구청이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우리 본청에도 그 또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회의를 해서 처리 방향을 심되게 검토하고 거기에 따라서 방향이 설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불법 현수막에 해당이 된다면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단속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도 되죠?
근데 이제 현실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 현실과 법과 현실이 사실 안 맞는 부분이 가장 많은 게 광고물입니다. 광고물. 우리나라의 5개 광고물 특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실과 법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하면서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본 의원이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부시장 한번 그 개인적으로 한번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성남시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의회 의장단께서 아까 저기 일괄 질문할 때 얘기했듯이 다른 기관장이 오죽하면 성남시는 해도 너무한다고 그러겠습니까? 한번 개인적인 의견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지방재정 개편과 관련해서 6대 교부단체가 아마 가장 그렇게 반대와 어필 이런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6개 단체가 아마 이런 현수막이라든가 홍보를 가장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성남이 그런 활동을 가장 많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 강도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이렇게 홍보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홍보물의 차이가 있는 것은 본인이 전부 다 6개 지방자치단체를 답사를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아는데 성남은 해도 넘어오는 것 같아요. 자, 수정구청장. 앞으로 만약에 저 시청에서 그 단속 지침에 대한 저기가 내려가게 되면은 지시가 내려가게 되면 단속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미온적으로 대처하시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저희들은 법이나 지침에 따라서 일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 지침에 따르는 게 당연합니다. 시 지침에 따라서 만약에 단속을 미온적으로 한다든가 하지 않는다든가 하게 되면은 직무유기죄로 고발을 해도 감수하시겠죠? 답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구청장들 지금 현재 용역업체에서 단속을 하고 있죠. 그 용역업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용역업체에 대해서 단속에 대해서 또 광고물 등 관리법에 대해서 교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혀 단속을 안 넣는 거예요. 단속 실적도 없고 그냥 용역업체 돈만 나가고 있어요. 우리 시민의 세금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지시가 적용이 되면은 용역업체도 철저히 교양을 해가지고 단속하도록 하세요. 아시겠어요? 답변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부시장님. 우리 시의회에서 2월 달에 그 광고물 등 관리법 그 조례 개정해가지고 현수막 수거 보상제 실시하도록 했죠. 2월 달에 제가 그건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네, 도시주택 현수막 수거 보상제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을 답변하세요. 예,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현수막 수거 보상제에 대한 내용은 당초 2013년도 6월 달에 5개 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조례상의 전단지와 벽보만을 대상으로 수거 보상자를 선정을 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현수막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2016년 2월에 그 의원 발의를 해서 현수막도 포함을 했습니다. 근데 포함을 시키면서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 집행부의 검토를 거쳐서 시행규칙에 담기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장단점 분석을 좀 하고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보면 타 지자체에서 그 현수막 수거 보상제로 인해서 이제 민원인과 그 개첨한 그 당사자 간에 쟁송이 붙어서 소송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어떤 방법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느냐라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고요. 금년 안으로는 그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은 금년 안에는 현수막 수거 보상제에 대한 상세한 시행 규칙을 만들어서 내년도부터는 시행하실 겁니까?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항이 지금 현재 2월 달에 조례를 개정한 건데 시장이 지시한 사항 같아도 지금까지 이 미온적으로 대처했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그럼 시장이 지시했다고 해서 뭐 미운 쪽이고 아니고 아니라 법과 조례가 제정이 됐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런 문제가 답변은 있어서 아니 국장 그런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인데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의원 발의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시장이 지시한 사항 같은 경우는 오늘 내일을 앞다퉈서 시행을 하고 이런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원론적인 답변은 뭐 제가 공무원이라도 그렇게 원론적인 답변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요 사항 하여튼 약속하신 대로 제가 기한을 줄 테니까 금년 말까지는 시행규칙 상세히 담아가지고 내년도부터는 현수막 수거 보상제 실시하도록 하세요. 그것이 용역업체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돈 지금 현재 아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등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 일자리 창출에 많이 기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도시 미관에 현저하게 기여하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네, 충분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이상 보충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